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이 너무 크다,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일단은 1%대 넘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같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자,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이 경쟁이 하나 붙었습니다.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데 경쟁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목표 주가 상향을 시키는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 여러분들 자주 보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이 잘 나가는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반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기 배당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업, 또 반기 배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반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숫자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라면은 배당이 정상화되었고 또 보복 배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뭐 작년도에 배당 안 줬으니까 올해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자, 반기 배당 주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기분 좋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아유, 어제 그냥 걱정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또 반등 나가니까 분위기가 또 싹 달라지죠. 자, 어제 그냥 아우 힘들어요, 주가 내려가서 너무 무서워요, 그랬는데 오늘 주가가 반등을 세게 만들어낸다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오히려 어제 매도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또 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이라면 또 기대감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반등을 일단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1.76%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거 다 올렸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0.79%,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간 거 다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 다우지수의 어떤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시면 일단 하락에 대한 폭이 지지점 근처까지 훅 밀려 들어오면서 뭐 지지에 대한 반등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재료가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어떤 경제지표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 많이 나온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살펴봐야지 시장의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FOMC 회의, 지난주에 있었죠. FOMC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2023년도에 기준금리가 2차례 인상될 것이다, 여기에 일단 그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3년도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2차례 인상된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오케이. 그런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이런 금리, 물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 걱정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로 일단 지난주가 마무리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 원래 이제 비둘기파,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이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진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위원이었죠. 이 제임스 블러드, 이 사람이 제임스네요. 네, 토마스는 어디 갔지? 하여튼 이 제임스가요,
지금 2022년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말이에요. 이 금리 인상이 내년도에 된다. 뭐 이렇게 뉴스에서 막 떠들면서 막 안 좋게 얘기했었지만 2022년도 말. 뭐 이거는 제가 예상해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테이퍼링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뒤따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말에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 얘기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뉴스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불안한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테이퍼링의 과정을 만드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테이퍼링이 일단 금리 인상보다는 무조건 먼저입니다. 왜냐면 테이퍼링은 지금 이 연준이 시장에다 돈을 풀어주는 행위 이것에 대한 그 축소 과정이 테이퍼링이거든요. 점점점 이제 그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그런 지원들을 점점 줄여나가겠다 이 얘기예요. 시장에 돈을 계속 풀어주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이퍼링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논의가 이제 8월 달에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8월 달에 논의가 들어가서 자, 뭐 내년부터는 테이퍼링을 합시다 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이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6개월이든 7개월이든 걸릴 거 아니에요. 뭐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점점점 이런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 유동성 공급을 줄여 나가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0으로 수렴하게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많아 보여.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들어가는 거. 내년도 말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 말이 안 되면은 이제 뭐 그 후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시 된다 그러면 테이퍼링의 시기는 더 늦춰질 것이고요. 테이퍼링의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금리 인상의 시기도 늦춰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먼저 끌어다가 막 시장이 막 북덕북덕하면서 그냥 조정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시장에 너무 과하게 반응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대표적인 매파 위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로버트예요. 이 사람이 로버트구나. 이 로버트가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적으로 개선된 경제를 반영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경제 전망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경기 부양책을 일찌감치 걷어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면서 이 제임스의 말에 같이 동조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로버트하고 그 제임스가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런 이야기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존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표와 여건은 연준이 경제에 대한 강한 통화정책 지원을 전환할 정도로 충분히 개선된 것이 아니다. 즉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뭐 경기가 좋아졌다거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올해 3%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연준이 이미 얘기한 부분이죠. 올해 3%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년은 다시 2%대로 후퇴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도 줄어드는 건 아니겠느냐. 일시적인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의 목표치가 2%였기 때문에 2%를 넘기는 형태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뭐 테이퍼링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 올해 3%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엔 다시 연준의 목표치 2%로 후퇴가 될 텐데 이게 뭔 상관이겠느냐. 네, 걱정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임스나 로버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경기가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뭐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는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걱정할 건 없는 시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뭐 이제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멀리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경기 속도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경기가 뭐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다르겠어요? 백신도 이미 나와 있고요. 방역에 대한 부분도 괜찮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큰 난리가 난다.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말도 안 되는 이유, 너무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걱정거리를 끌고 온 이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한꺼번에 또 쑥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락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그 반등으로서 마무리 시켜줬는데, 자, 이 정도라면은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겠죠. 오늘 저녁에는 이제 매파 발언했었던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지난번 FOMC 회의 때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자, 파월이 또 한마디, 네, 이렇게 뭐라고 해주면 이제 시장이 더 많이 안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벤트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 정도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또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승 기조에 또 다른 흐름을 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증권사에서 경쟁이 붙었는데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겠다. 증권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겠다, 뭐 그냥 놔두겠다,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조금만 올랐다,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목표 주가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뭐 자기들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나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목표 주가를 다 올려요. 그리고 지금 높게 나온 그 증권사 목표치 보니까 2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0만원이요. 이 20만원이 왜 현실적으로 약간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불가능하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일단 카카오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마케팅, 이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유료 콘텐츠의 확대, 뭐 페이, 모빌리티, 뭐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의 상장 효과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것이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뭐 14만원을 유지했던 카카오의 적정 주가가 19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일단 14만원 넘어섰기 때문에 상향 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이제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주가도 지금은 계속 우상향 패턴 유지하고 있고 아직 조정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게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또 단기적인 어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 네, 주가는 한정없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또 조정이 나올 때 분위기가 분명히 또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면서 접근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또 피곤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이렇게 증권사 목표 주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네, 30%나 올라가겠네, 괜찮네 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간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콱 물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답도 없어요.
네,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얼마만큼까지 올라갔냐 한번 봅시다. 6월 1일 날은 메리츠 증권이 15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6월 2일 날은 13만 5천원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목표 주가를 돌파하고 넘어갔지만 뭔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나머지 증권사들 지금 교보증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18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DB 금융투자에서는 1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16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베스트 투자에서 18만원대가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는 양호하다. 근데 21일 카카오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목표 주가를 세게 불러줍니다. 삼성증권이 20만원으로 하나금융투자가 19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20만원이 된다. 지금 15만원대니까요. 20만원으로 가려면은 주가가 30%가 조금 넘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가총액을 한번 생각해봐요. 시총이 지금 7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시총 70조 원짜리가 30%가 올라간다.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총 70조가 30%면, 20 한 3조쯤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네. 23조쯤. 맞죠? 계산해보세요. 맞을 거예요. 뭐, 대충 그 정도, 금액이 가격이 뒤에 조금 안 맞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70조에 30%, 60조에 30%면, 네, 하여튼 70조니까 한 20조 조금 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70조에다 23조 정도 더 해봐요. 그러면 93조. 지금 카카오가 93조까지 올라간다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가 얼마죠? 네. 이제 80조대로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총이 바뀌죠. 자,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시총 2등. 물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총 2등까지 보내자,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총 90조, 100조를 바라본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 혼자 막 튀어 올라가게 됐을 때, 또 하이닉스가 밑으로 끌려져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 시장이 과연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시총 2위에 도전했었던 많은 기업들이 다 근처에서 이제 고배를 마셨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지금 20만원까지는 너무 과한 수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목표를 확 한꺼번에 끌어올리게 되면은요, 이제 약간의 조정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16만원, 이제 17만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20만원의 목표치를 생각하면서 매수가 들어간다,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총 2등으로 넘어가는 거, 하이닉스를 누르고 올라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아직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 추세가 변동을 보이게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매수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반기 배당에 대한 상장사들이 많이 늘어났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반기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가 벌써 57곳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도입한 곳만 10곳이 넘어간다.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죠? 배당 많이 주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그동안 작년에 또 배당 안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했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배당도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번에 증시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배당 주는 기업들에게 또 그 자금들이 몰리게 되면서, 그냥 우리 배당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빠져나가려던 매수가 그래? 배당 많이 주면 내가 이쪽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보복 배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 심리에 대한, 지난번에 받지 못했었던 그런 보복 배당을 이번에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그 최근 5년 동안 이 반기 배당의 규모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2016년도에 23곳에 불과했었던 이 반기 배당 기업들이 올해는 57곳 이미 지금 신청한 데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57곳이 공시를 이미 했으니까 밝혀진 거고 여기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작년도에는 46곳이었어요. 그러니까 50분대를 넘어간 거는 올해가 처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을 줘야 한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 배당을 안 줬기 때문에 올해 그 배당금들이 좀 쌓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당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배당금 총 액수로 보게 되면 당연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배당 기업들이 49곳으로 가장 많았었는데 그때가 3조 7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4조 원대 훨씬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는 거죠. 이 반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요. 그래서 지금 중간 배당을 처음으로 주는 기업들 보면은 코스피에서 LG U+, 아이마켓 코리아, 이노션, KCC 글라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요. 고려신용정보, 삼연철강, CN투스, 성진, 시젠,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기 배당 주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배당률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반기 배당이기 때문에 기말 배당 같은 경우는 뭐 3%대도 주고 4%대도 주고 하지만 반기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대, 2%대 되는데 자, 그 정도 배당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싣고 가면 안 돼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10% 빠진다. 근데 내가 반기 배당 2% 먹으려고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기 배당 포기해도 괜찮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1, 2% 먹으려고 리스크를 실어갈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올라가는 기업들에 투자해가지고 한 5%, 10% 더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반기 배당 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선정된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도 강세,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 배당 주는 기업들 지수로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 지수 흐름이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 뭐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나오게 됐을 때는 시장의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중간 배당 받으려면은요, 28일까지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 즉 6월 30일이 이제 기준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8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살펴보고요. 주가가 나쁘지 않다. 뭐 반응이 괜찮다, 올라갈 것 같다 생각된다면 배당도 받고 시세차익도 같이 챙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고 주가가 좀 애매하고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굳이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반기 배당 받으려고 뭐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그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8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고 주가 상황 살펴본 다음에 28일 매수하셔도 돼요. 28일 매수해서 29일날 팔아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좀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목표로 한다라면 항상 주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겠는지 내려가겠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반발 매수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내려간 부분들이 너무 과했다.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심하게 시장이 반영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반발 매수가 아닐까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엇갈리기 시작했고, 또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오늘은 기대감이 있는 그런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걱정은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좋은 것도 그냥 놔두세요. 괜찮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어차피 얘네들이 매도하는 것들은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빵 튀면서 시작할 것 같죠? 그래서 그 기대감 그대로 모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기업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 경쟁이 증권사에서 붙었다고 되어 있는데,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하는 거, 뭐,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목표주가 높게 나온 거 보면은 90조 원을 훌쩍 넘기는 수치까지 목표주가 잡아놨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도 있고요. 또 이만큼 더 올라가려면 상당히 많은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주가를 보면서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 많으실 것 같지만 지금 자리 매수 들어가시면 좋지 않다는 거, 목표주가가 더 높게 있는데요. 그래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매수는 좋지 않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반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늘어났는데 배당 그거 찔끔 먹으려고 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배당 1% 때문에 10%가 넘는 리스크를 감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일단 이번 주 지나서 28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고 대응하자. 그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경쟁이 없고 단순하며 재미없는 하찮은 사업을 하는 회사에 주목을 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는 필수 품목을 만들면 정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가급적 고성장주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반면 인기 업종의 인기주처럼 이름만 화려한 기업은 먹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그냥 뭐 설명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을 사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주게 될 것이고, 지금 많이 올라서 북적북적하고 그냥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꼭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화끈하게 또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